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율 분포가 있었고요. 연소광률 분포가 있었는데 이산화탄율 분포의 대표적인 어떤 종류 베르누이 분포랑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정교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잠깐 다뤄봐야 될 게 이산화탄율 분포가 있어야겠죠. 이산화탄율 분포. 셀 수 있는 거를 말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시행이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베르누이 시행은 우리가 뭐냐면 실험을 했을 때 딱 두 가지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냐 뒷면이냐. 예를 들면 회사가 파업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딱 두 가지 결과만을 갖고 나오는 걸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전 한 개를 던지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확률 변수는 우리가 1하고 0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x가 성공한 확률을 우리가 1이라고 하면 px가 1인 경우가 하나 있고요. 실패한 경우가 0이라고 하면 0.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 경우를 굳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0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많이 풀죠. 이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확률을 P라고 하고 실패했을 때 확률은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1-P가 되겠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 뒷면이 나올 확률이 0.5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찌그러진 동전이라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3이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0.7이고요. 우리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0.7이라면 실패할 확률은 우리가 0.3이 됐고요. 이렇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이걸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시행을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베르누이 시행을 따지고 1이고 P가 된다. 한 번 시행했고요. 요거는 시행했을 때 성공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을 많이 표현을 해요. 요 경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평균하고 한번 분산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잖아요.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이 경우에 기대값 평균과 분산은 뭐냐면 쉽죠. 확률이 1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률 P, 확률 변수가 1일 때 성공 확률이 P고 0일 때 1-P니까 당연히 요거는 평균이 P가 돼. 그렇죠?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일 경우에 우리가 기대값 평균은 우리가 P라고 나타내요. P.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분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 경우에 우리가 분산을 한번 따져보면요. 베어리언스 X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나오는 관측값 빼기 뭐 했어요? 평균. 여기 지금 P가 나왔죠. P를 빼서 제곱을 했었어요. 그렇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확률을 곱하고요. 그 다음 0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평균은 P니까 두 개 빼서 제곱을 하고 요때 확률은 1-P가 되죠. 제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제곱을 하지 않고 편차만 구하면 우리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 그래서 결국 표준편 편차까지 보려면 루트를 씌운다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양쪽으로 이제 쭉 정리하면 P의 1-P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인 경우에는 평균이 P가 나오고 분산이 P의 1-P가 나온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베르누이 시행은 끝났어요. 그냥 딱 베르누이 시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과가 딱 두 가지만 나오는 경우이고 이 두 가지만 나오는 경우에 평균은 P이고 분산은 P의 1-P가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베르누이 방금 얘기했고요. 베르누이 다음에 얘기한 게 우리가 이항 분포를 얘기해요.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를 N번 시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동전을 한 번만 던져서 앞면인가 뒷면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동전을 한번 30번 던져보자.
또는 동전을 100번 던져봤을 때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가. 즉 베르누이 시행인 경우에는 시행의 수가 1인 경우고요. 이항 분포인 경우에는 당연히 2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인 경우에는 평균이 P였고요. 분산이 P의 다시 적어볼게요. 분산이 P의 1-P였잖아요. 그럼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베르누이 이항 분포인 경우에 평균은 NP가 되고요. 그리고 베어리언 분산인 경우에는 NP의 1-P가 된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률 변수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산 확률 변수 나오고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데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분포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베르누이 분포 시행했을 때 결과가 딱 두 가지만 나오는 경우 요거를 한 번 시행한 경우를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번 이상 n번 시행한 경우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뭐 포화성 분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념만 보면 포화성 분포는 예를 들면 뭐 몇 시간 안에 몇 번 일어나는 걸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손님이 몇 명 들어올 확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뭐 이런 거 많이 계산해요. 우리가 뭐 명절 이럴 때 되면 예를 들면 뭐 명절 추석날 또는 명절 설날날 뭐 몇 시부터 10시부터 6시까지의 자동차가 들어올 자동차 대수가 들어올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랑 이항 분포만까지만 할게요. 요거를 우리가 2, 3 분포 특징 중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들어가서 세로 공유 한번 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어떤 대표적인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률 확률 분포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확률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가서 조금 더 가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규 분포가 나오죠. 이 정규 분포의 확률식 한번 보세요. 엄청 복잡한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정규 분포 한번 특징을 보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정규 분포는 잘 따지면 영어로 한번 볼게요. 이거 영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노멀. 우리 노멀하다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 다 이런 분포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포 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가우스가 이제 개발해서 가우스의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고요. 한번 볼게요. 가우스 옛날 아주 통계학자 수학학자인데요. 각종의 물리학 실험을 행할 때 수반되는 오차에 대한 확률 분포로서 오늘날 가우스 분포로 알려져 있는 연속 확률 분포를 제시했고 그 이후 이 분포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 분야에도 널리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지금 정규 분포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볼게요. 통계학 초기 발전 단계에서 모든 자료의 히스토그램이 이 분포의 곡선과 가까운 형태여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간주를 해서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모아보고 우리가 아까 우리 히스토그램 그렸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어떤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이거는 자료를 잘못 수집했다고 간주를 한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 정말로 우리가 데이터가 30개만 모여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포의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포의 모양을 가진다라는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로 공룡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규 분포라고 생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내가 잘 못 그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봤더니 키를 가지고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지금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건데요. 만약 예를 들면 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몸무게를 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기록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대체적으로는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더라. 오죽하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지 않는 건 아예 자료 수집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냐면 대부분 이런 분포를 가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자료를 구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중간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이게 좌우 대칭, 이거를 우리가 종 모양이라 그러거든요. 종 모양.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벨처럼 생겼다 그래서 벨 모양이라고 나타내는데요. 평균을 중심으로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평균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데이터가 작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정규 분포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모양,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잘 못 그렸는데 또 일단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죠? 좌우 대칭. 똑같이 좌우 대칭이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평균이랑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데이터 개수가 확 작아지는데요. 우리가 이게 통계학에서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중심극한 정리까지 얘기할 건데 자료가 30개만 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대부분 다 이런 모양을 가져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모여있는 30명의 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비슷하게 모이고요. 몸무게 마찬가지고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다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30개 이상만 모이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더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산, 표준 편차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우리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는 요거를 우리가 혹시 생각날까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곡점이 대부분은 이게 데이터를 구했을 때 원 표준 편차예요. 1시그마. 1시그마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1시그마에 정말 우리가 모였던 데이터에 68.3%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68.3% 또는 뭐 68.5%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률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략 68% 정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면 표준 편차에 관한 2시그마까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요. 여기서 여기 1시그마, 2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똑같은 비율로 가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몇 퍼센트가 되냐면 95% 정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2시그마까지. 그러면 3시그마까지는 뭐냐면 99.73%의 데이터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너무 많이 응용을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평균을 중심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1시그마 안에는 우리가 68.5% 정도 들어가더라. 3%. 그리고 2시그마 안에는 뭐예요? 이만큼 안에는 그림을 너무 잘못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1시그마 똑같은 비율로 나가야 되죠. 2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안에는 68.5%, 여기 안에는 95.몇 퍼센트, 95점 몇 퍼센트인데 1.96시그마가 사실은 정확하게 95%거든요. 그럼 2시그마는 그냥 러플리하게 95%, 3시그마에는 99.73%가 들어갔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책상의 높이를 결정할 때 뭐 95% 정도까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95% 정도까지 맞추려면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우리 버스 탈 때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잡을 때도 대략 95% 정도까지 맞추려면 어느 정도 높이로 손잡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실생활에 이용하는데 이런 어떤 정규분포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규분포가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응용되고 우리가 정규분포의 특징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더라 하는 건데 이 정규 분포의 이 확률 함수가 요렇게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죠. p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무의 제곱 승을 가지더라. 요게 요 그래프가.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만약 이건 되게 쉽죠. 이거는 뭐 x, y는 뭐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확률식을 가지더라. 확률 분포식을 요 그래프가 가지더라인데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나중엔 요걸 표준화를 시켜서 굉장히 쉽게 구할 거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요런 그림이 있다. 요런 그림이 우리 어떤 정규 분포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이게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많은 공을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봤어요. 이거 유튜브 들어가면 보이는데 요 자료 있으니까 수업 끝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규 분포 한번 시연을 해봤더니 수많은 공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분포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거든요. 이것 역시 정규 분포 모양을 가져요. 너무 신기하죠.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정규 분포 성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에는 0.68%, 68% 정도 데이터가 모여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는 95% 정도 가지고 있더라. 지금 3 시그마까지는 안 했는데요. 3 시그마는 99.73% 정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규 분포 성질이 가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 2 한번 볼게요. 표준 편차는 같고 평균값이 다른 두 정규 분포예요. 평균은 지금 뮤1이랑 뮤2의 차이가 있죠. 표준 편차가 같다는 말은 데이터가 흩어짐의 정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이렇게 같은 모양을 가지죠. 예를 들면 뮤2의 표준 편차가 평균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크다면 이런 식으로 넓게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1 시그마랑 2 시그마랑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은 방금 그린 거는 표준 편차는 같고 평균값만 다른 경우고요. 이렇게 넓게 그린 경우에는 평균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큰 경우를 한번 그려본 건데 이런 그림을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가끔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그림 3은 평균은 동일한데 표준 편차가 바뀌는 경우에 그렇죠? 전부 지금 3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모두 평균은 동일해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위에 있는 거 평균도 이렇게 생겼지만 데이터의 흩어짐의 정도가 가장 작으니까 가장 작은 표준 편차를 갖고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그림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거보다는 뭐예요? 많이 좀 흩어져 있죠. 역시 평균은 동일하지만 표준 편차는 조금 흩어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정말 많이 퍼져 있죠. 이거 평균은 동일하지만 표준 편차가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보통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수업이 있으면 평균을 쟀을 때 이렇게 나오면 A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비슷한 성적의 아들, 비슷한 어떤 수준 네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수업하기가 좀 편한 거고요. 마지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요, 뭐예요? 너무나 많이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다시 분리해서 수업을 해야지 그냥 수업하면은 수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뭐 모든 학생들한테 어떤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수업이 안 되죠.
밑에 있는 애들한테 맞추면 위에가 지금 불만이고요. 위에 이제 맞추면 밑에가 불만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수업을 분리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과 어른이 섞여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정규 분포가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동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앞면과 뒷면의 경우 동전 50개를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개수로는 50개를 던졌기 때문에 동전이 만약에 균형 잡힌 동전이라고 한다면 찌그러진 게 아니고 균형 잡힌 동전이라고 한다면 앞면이 나올 개수는 50개를 던졌으니까 25개, 25개 이렇게 나와서 각각 50%의 확률로 나와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분포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상적인 분포고요. 정말로 동전 50개를 한번 던져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경우에요. 이게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균을 한번 재보면 동전 50개를 던졌고 균형 잡힌 동전이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25를 중심으로 그쵸? 25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가고 이게 정말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산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분산을 구해보면 5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루트 씌움 한번 구해볼 수 있는데요. 요렇게 한번 보면 1시금에 뭐예요? 데이터에 뭐예요? 68% 정도가 들어가고요. 2시그마 안에 데이터의 95%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뭐예요? 3시그마 밖으로는 온리 0.0027%밖에 안 들어가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의 경우는 우리가 좀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쵸? 균형적 동전이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확률 0.5, 뒷면이 나올 확률이 0.5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에요. 동전이 좀 찌그러졌어요. 균형 잡힌 동전이 아니고 비대칭 동전 실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대칭 동전 실험을 한번 해보면 어쨌든 동전이 찌그러져서 앞면은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요. 뒷면이 3분의 2의 확률로 뒷면이 나올 확률이 훨씬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높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이 경우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렇죠? 두 개의 동전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고요.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2고요. 뒷면 하나 앞면 하나니까 역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2고요. 뒷면 나올 확률은 9분의 4가 돼요. 그쵸? 요게 우리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 한번 새로 공유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균형 잡힌 동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0이라 그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을 1이라고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그럼 동전 두 개를 던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면과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뒷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뒷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는 우리가 네 가지 우리가 경우 수가 따지고 예를 들면 x가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수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x가 2가 되는 확률을 구해보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x가 1인 경우고요. 요것도 앞면이가 1인 경우고 요거는 x가 0인 경우잖아요. 그럼 요거는 두 개 합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률을 나타낼 수 있냐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여기 지금 전체 4분의 1이 한 가지가 나오고요. 앞면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이게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고요. 그리고 x가 2인 경우는 4분의 역시 1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합하면 1이 되는 거죠.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두 개를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고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2개 곱하면 9분의 4고 뒷면 앞면 나올 확률 경우도 요거는 뭐예요? 3분의 1 역시 9분의 4가 아니고 9분의 2네요. 9분의 2. 그리고 요렇게 나올 확률은 요거는 9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죠? 9분의 1, 9분의 2,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요게 9분의 1이고 요게 9분의 4가 2가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헷갈리는데 다시 헷갈리게 적었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뒷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인 경우를 이렇게 확률로 곱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앞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다시 보면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 9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 9분의 2. 요거는 앞면이 확률 나올, 뒷면이 나올 확률 9분의 2. 뒷면에서 3분의 2, 3분의 1에서 9분의 4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전 실험을 한번 해보고 요걸 가지고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앞면이 지금 나올 나올 확률은 지금 뭐예요? 9분의 2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온리 9분의 1이니까 한 10% 정도 나타낸 거고요. 요게 지금 여기로 온 거죠. 그리고 앞면이 지금 한 번 나오는 게 앞면 앞뒤 또는 뒤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9분의 2, 9분의 2 돼서 9분의 4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뒤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확률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에서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대칭 동전 실험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경우에요. 근데 지금 동전을 지금 2개 던진 동전은 지금 분포를 보니까 뭐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그렇죠? 4번 지금 동전 2개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동전 4개를 한번 던져봤어요. 4개를 던져봤더니 여기로 우리 확률을 보면 앞면이 전부 2개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었고요.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9분의 4였고요.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9분의 4였잖아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요거를 똑같은 데이터 셋으로 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그럼 앞면이 2개 나오고 앞면이 2개 나오면 앞면이 모두 나올 확률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에서 81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확률을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동전 4개를 던졌으니까 앞면이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고요.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조금 더 정규 분포 모양대로 가고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동전 4개를 던지지 않고요. 동전 16개를 던졌더니 저렇게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가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은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모양이 가졌어요. 그렇죠? 즉 좌우 대칭에 가까운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거 지금 동전을 16개 던졌으니까 이게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지금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6이니까 5점 얼마가 평균인데 이 5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약간 대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모양은 이렇고요. 동전을 4개 던졌을 때 모양은 이렇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동전을 16개 던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30개만 모이면 거의 정규분포 모양이 된다는데 16개만 던져도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을 가지는데 30개가 던지면 더 정규분포 모양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정규분포의 특징이 이래서 지금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정규분포 모양을 가지지 않으면 아예 데이터 수집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대부분은 지금 정규분포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설사 지금 균형 잡힌 동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 0.5, 뒷면이 나올 0.5가 아니고 지금 3분의 1이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지금 0.33, 뒷면이 나올 확률은 0.77,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던 동전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동전에 던지는 횟수를 늘리면 정규분포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지금 남학생, 여학생, 기정규 분포 요렇게 지금 따로 이제 한번 구해보고 합해서 한번 구해봤는데요. 이건 우리 중심 극한 정리까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